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그리고 몽골인들은 태어나면 국가에서 땅을 조금씩 줘요.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으로 된 땅을 어떤 지역에다 꼭 줍니다. 그게 울란바토르 시내가 아니라 다 외곽이에요. 근데 여기서 땅을 준다는 게 영구히 우리나라처럼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역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땅은 국가 겁니다. 그 위에 사용권을 이제 개인들에게 주는데요. 그렇게 각각 그 몽골 국민으로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저 초원 어딘가에 너의 땅이야 하면서 다 이렇게 땅을 선물로 주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으냐 하면, 요즘은 외국 투자자들이나 다국적 기업들, 호텔 체인이나 리조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땅들을 대거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큰 리조트를 만들든가 골프장을 만들든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것들이 한동안 되게 붐이었어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거기에 현지에 막강한 투자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상당 부분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몽골에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메커니즘이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요. 최근에 이렇게 평균 임금은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투자가 많아졌던 이유는, 몽골이 원래 칸이라는 몽골에서는 무조건 제일 좋은 뭔가 호텔, 제일 좋은 도시, 제일 좋은 아니면 레스토랑 다 이름이 칸이에요. 그냥 칸으로 된 데를 가면 징기스칸의 그 칸인데, 거길 그걸 이제 상징하는 단어인데, 칸으로 되어 있는 곳을 가면 크게 낭패 보실 일은 없습니다. 다 좋은 게 다 칸인데, 역시 몽골의 국제공항도 칸 공항인데요. 근데 이 칸 공항이 옛날에 조성된 공항이라서 공항이 되게 협소합니다. 우리나라 청주공항보다도 제가 보기엔 더 작아 보이는데요. 자, 그런 공항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냐, 전 세계적으로 몽골에 관광 오고 싶은 많은 유럽인들, 한국인들,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의 비행기를 그 조그만 공항에서 다 수용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몽골이 최근 제2공항을 크게 증설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가 많이 생겼으니까 외국 항공기들이 몽골에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 관광업이 크게 발달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 3, 4년 동안 전 세계 호텔 체인이 거의 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 출장을 갔었을 때 거기 현지 묵었던 호텔이 칸 호텔이었는데, 징기스칸 호텔이었는데, 그 호텔이 그 당시에 제가 딱 갔었을 때 여기가 박근혜 대통령도 묵으셨던 호텔이고요, 노태우 대통령도 묵으셨던 호텔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했던 호텔이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두 사진도 거기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국가 리더십들도 많이 묵었던 몽골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작년에 갔었을 때는 이제 징기스칸 호텔이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몽골 우회 근처나 울란바토르 시내에 여기저기 다 생겼어요. 그 다음에 웨스틴 계열이나 이런 이비스 이런 계열도 많이 생겼고요. 그 얘기는 뭐다? 아하, 다국적 기업들이 정말 이제 몽골이 점점 문호가 열려서 관광지, 교류협력의 산실로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같이 공감하고 있다라는 걸 거기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은 오르곤 있지만 아직까지 몽골은 많은 분들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몽골의 경제 구조는 철저히 몽골 내부의 그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국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 구조가 편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몽골의 대외 무역 현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출과 수입을 보면, 무역 수자를 보시면 굉장히 견조하죠. 수출 되게 잘하고, 수입은 별로 안 하니까 저 나라는 맨날 만성적인 무역 흑자를 보이면서 앞으로도 되게 잘 나가겠는데, 실제 무역 흑자를 보이는 건 맞아요. 무역 흑자를 보이고 경제 성장률도 눈이 뜨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울란바토르 시내의 땅값도 우리나라 땅값 상승률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땅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의 괜찮은 아파트들 중에서는 10억이 좀 안 되는 아파트들도 많아요. 우리가 몽골 그러면 무슨 저개발 국가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시내에 좋은 곳들은 그렇고요. 제가 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옆에서 봤던 매장 중에서도 포르쉐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또 새로 생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몽골에 그러면 이런 무역 수지의 가장 근원적인 원천은 뭐냐? 바로 몽골은 엄청난 자원 강국입니다. 보시면 은, 희귀금속,
히토류, 아연, 우라늄, 금, 석탄, 동, 아연, 뭐 석탄, 뭐 세계적인 석탄 산지고요. 그다음에 금도 세계적인 매장량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몽골입니다. 특히 몽골의 석탄은 우리 강원도 석탄과는 질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노천탄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석탄 좀 캐려면 저 지하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갱도 깊이 내려가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캐야 되잖아요. 근데 몽골의 석탄은 거의 노천탕이라서 저기 고비 사막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가면 우리가 삽으로 몇 번만 내려 파면 그 밑에 흙이 좀 거무튀튀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노천탄인 것이죠. 그래서 훨씬 경제성이 높은 석탄들을 쉽게 캘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뭐 금보다 요즘 비싸다고 하는 히토리라든가 우라늄이라든가 아연 뭐 이런 것들도 매장량이 다 추정이 안 될 만큼 또 새로 발굴되고 있는 것도 많고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세계적인 여러 그 광산업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몽골 현지 몽골 탄광공사, 석탄공사 이런 데서 하느냐? 아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권을 전 세계에 있는 다국적 이런 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에게 전부 채광권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밌게도요, 이게 재밌다는 표현이 몽골인들에게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처에 쟁쟁한 국가도 있잖아요.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는 자원 많으니까 일단 빼고요. 자, 이런 나라들이 우리들은 자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원 개발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열망인데 이 주변 나라들은 이 옆에 이런 좋은 금광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찰나에 누가 와서 이거 다 캐가고 있느냐? 몽골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몽골에서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들 전부 캐나다 회사들이고 다국적 기업이죠. 광업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몽골의 관료들 중에서 일부는 은퇴하고 바로 그 캐나다 몽골 법인, 거기 법인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림 그려지시죠. 예,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IMF 외환위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돈이 고스란히 내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돈을 통해서 다시 다 외부로 반출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 나라의 또 나름대로 지도층은 그런 과정에서 그 다국적 기업의 법인장, 현지 법인장으로 다시 임기 끝나고 취업하거나 이런 식으로 통해서 본인들도 나름대로 그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걸 암묵적으로 봐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